축전이라는 건 전류를 저장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양쪽 면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모으는 거야. 아, 이쪽에 판을 하나 걸고 이렇게 되겠다. 평행판 하나 잡고 이쪽에도 평행판 하나 잡고 색깔을 다르게 칠한 이유는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거야. 빈 공간이 생겼지. 그게 이제 공기의 축전 용량이라고 하거든. 이 거리가 좀 띄어줘야 전기력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서 이것들이 완전히 전압 평형을 이루지 않아.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양전하량, 이쪽에 음전하량이 모여 있는 상태. 결국 이들의 축전 용량은 얘가 걸어준 이게 건전지가 되겠지. 얘를 따라가게 돼 있어. 얘의 전압을 그대로 얘가 다 흡수를 했을 때 얘는 축전을 멈추는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뭐 있냐? 충전기. 그지? 핸드폰에 완벽하게 충전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건 몇 프로일 때야? 100%일 때잖아. 그지? 그게 본디 전압과 얘 전압이 같아졌을 때 완전히 충전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전량은 어차피 똑같아. 다만 방전을 하는 그 시간이 방전할 때 완벽하게 전기가 그들을 돌리는 에너지로 다 전환되는 거 효율이 좋다면 오랫동안 핸드폰을 쓸 수 있겠지. 그거 기술의 발달이야. 사실 축전량은 다 똑같은데.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걸어지면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음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여기에 전하량이 축전되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불러. 충전. 이런 식으로. 알겠죠? 결국 이 축전기는 왜 평행판을 쓰느냐? 여러분들 점전화를 놓고 보면 사실 이런 거 같죠? 이렇게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전기량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직선거리상에서는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곡선이 형성되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선이 형성될 거고, 이렇게. 뭐 이쪽 방향만 있겠냐고. 일로도 나가고,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로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형성된다고 봤으니까. 그럼 단면을 이렇게 보잖아? 아무래도 멀리, 이 점전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전기량이 약해진다고. 전기력선이 적어지니까. 근데 이런 평행판은 어떠냐? 거리가 똑같으니까 어디든 전기장의 수위가 일정하겠지? 그래서 저렇게 평행판 축전지를 많이 써. 그래서 이거를 좀 입체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행판에서 막 붙어 있는 거야. 막 붙어 있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러한 충전 과정이 이렇다면 방전 과정은 어떨까? 똑같은 모습이거든. 똑같은 모습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누가 존재해? 저항. 이 저항은 전구도 될 수 있고 뭐 전열선도 될 수 있고 빛을 내는 저항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을 내는 저항선이 될 수도 있어. 결국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측정이 이렇게 있다면 이건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이쪽에서는 전류가 이런 방식으로 전류가 흐르거든. 가속 저장을 해야 되니까. 맞잖아? 지금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전원장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흘러. 축전기는. 그러면 그 얘기가 144쪽 맨 밑에 나와 있거든. 사실 그게 중요한 거야. 맨 밑에 그림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얘가 우리가 보통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전원 장치가 붙어 있지. 그게 충전 과정이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꼭대기에 뭐가 되어 있어? 방전 과정에 써 있지. 전원 장치가 있다. 전원 장치가 있으면 이것은 충전 과정이다. 근데 전원 장치가 없다. 그러면 이 축전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지? 바로 전원 장치가 되는 거야. 알았니? 자, 저렇게 되면 다시 또 충전해서 쓰고, 방전되면 이런 것을 2차 전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알았죠? 그렇다면 이런 축전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는 유전율도 있고 고유한 그 충전량이라는 그 과정. 예를 들어서 저 축전판과 축전판 사이에 공기가 있잖아. 공기는 유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 충전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전체를 집어넣어. 일반적으로 탄소화합물이야. 거의 유기화합물. 알았니? 걔들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있는 원자단에 또 전기장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거와 더불어서 더 충전량이 높아지는데 우린 거기까지 보지 않고 이렇게 계산해. 충전량은 뭐에 비례하느냐 봤더니 일단 단면적. 단면적이 넓을수록 충전량이 많고, 거리는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축전량이 많다라고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 거리는 S라고 해도 되고 그냥 뭐 A라고 해도 되고, 거리는 스몰 d라고 놓고 이런 식으로 축전량을 우리가 가늠해. 그게 145쪽의 내용이야. 결국은 봐봐. 밑에 그림도 그런 얘기야. 그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말 그대로 저 축전량이라는 게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하들은 뭐를 할 수 있어?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서 전위 차에 따른 뭐를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기억하냐? 일하는 거? 너네들 이거 기억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위차라고 하는 게 전압이잖아. 얘들은 단위 전하량당 한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전압이 단위가 뭐였어? 그래, 볼트였는데, 그지? 이것이 주울포 쿨럼과 같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그러면 결국 전하 하나가 하는 일은 W는 V 곱하기 Q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인 유도로 전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정의했지. 다시 말해서 단위 전하가 받는 힘, 이 전기장의 세기야. 공식 유도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W는 뭐라고 해요? FS라고 하잖아. FS. 이게 거리잖아. 거리 D. 그지? 그 F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전기장의 세기에 고백 이렇게 하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축전판은 어차피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알았어? 이런 건 전위차에 대한 얘기고, 지금은 이 전체의 축전량은 거리 D,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는 거지. 가까울수록. 사실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K의 R분의 Q, 라지 Q로 설명이 되거든. 무슨 말이냐? 요 공식을 갖고 유도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F 대신에 뭘 집어넣자? 쿨럼 법칙을 집어넣는 거야. R 제곱에 누구의 전하에 있느냐? 전전하가. 그럼 전전하가 지워지잖아. 전기장의 세기라는 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장이 세진다는 거고, 면적이 넓을수록 축전량은 많아진다는 뜻인데, 이건 번뇌야. 시험에 안 나오지만, 얘가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있죠.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그 반도체라는 게 수많은 복잡한 전기 회로 절차를 한 곳에 집약시킨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거든. 이 축전지도 거기에 원리가 들어가. 왜 들어가냐? 봐봐. 축전지가 회로상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 전류를 점점점 약하게 해서 신호를 차단해야 될 때가 와. 원래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스위치를 갖다 닫을 수는 없잖아. 그럼 제어 장치를 놓으면 축전지 이렇게 하면 돼. 이 거리가 가까웠지. 이게 멀어지면 돼. 멀어지면 축전량이 떨어지겠지. 또 하나, 이렇게 멀어지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쥐약이거든. 단위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기서 봐봐. 이렇게 면적이 똑같지? 비껴가지고. 그럼 면적이 좁아지면 축전량이 줄겠지. 이런 방식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야. 알겠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로상에 저항만 있다 그러면 축전기는 방전을 하는 거야. 전원장치 역할. 근데 전원장치가 있다 그러면 축전하는 거다라고, 충전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걸 이용한 게 146쪽이 있어요. 146쪽. 거기에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변하는 원리를 활용한 예라고 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거기에 콘덴서 마이크가 있지. 그지? 콘덴서 마이크. 이 마이크를 너희들이 갖다가 너 노래를 부르잖아? 그럼 봐봐. 축전판이 이렇게 있다. 얇아. 얘가 떨려. 떨리면 어떻게 되겠냐? 축전량이 변하겠지. 그게 신호음이야.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거지. 전기 에너지로. 그러니까 두 판이 막 떨면서 그걸 신호음으로 받아서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서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는 거야. 알았어? 물론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전자기 구도를 알아야 돼. 여튼 뭔가 떨리는 그 거리를 조절함에 따라, 판은 뭐 바꿀 수가 없잖아. 판은 딱 고정돼 있으니까. 떨림으로 인해서 신호음을 잡아내는 게 콘덴서 마이크고, 그 다음 너희들 키보드 있지. 키보드를 너희들이 누른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게 그럼 축전량이 많아지겠지. 가까우면 많아지고,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탕 올라가잖아. 그지? 그러면 적어지고. 많다 적다 이진법이야. 많다 적다 이진법. 그걸 통해서 이 입력자가 이 키보드를 쳤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이나 입력 센서 같은 거 다 똑같은 거야. 뭐냐, 키오스크나 여기 스마트폰 누르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이 다 이 원리야. 갖다 접촉했을 때. 알겠어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아까 쌤이 얘기한 거 있죠? 제어 장치. 축전량을 줄이려면 멀어지거나 면적이 달라지면 된다라는 방식을 써준 거지. 자, 147쪽으로 와봐. 오른쪽에 보니까 1번 보이냐? 1번의 회로도에서 전압이 있지. 그럼 이건 무슨 과정일까? 충전 과정이야. 이해하니? 분명히 밑에 볼트라는 전원장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스위치를 닫잖아? AB 평행판의 축전량은 얼마다? V야. 전원장치랑 똑같아. 답은 V다. 이해 갔어요? 다음 오른쪽 4번 봐봐. 4번도 역시 마찬가지지. 스위치를 닫으면 A, B 사이의 충전량은 볼트야. 전원장치. 알겠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충전을 시킨 뒤에 간격을 2분의 1배로 감소를 시켜서 거리를 가깝게 줄여나가고,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봐라. 거리가 2분의 1배라면 충전량은 2배로 커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지금 볼트로 충전이 돼 있는 애거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거리를 가깝게 놓으면 2볼트가 돼. 이해하니?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야. 넘겨봐. 자, 148쪽에 대표적으로 분석이 있는데, 가가 있고 나가 있어. 뭘까? 가는 충전인 거야. 전원장치랑 회로가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나는 뭘까? 방전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거기에서 왼쪽 그림의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는 기역으로 흐를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해가니? 기역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것이 오른쪽 나처럼 닫아버리면 이제 A가 건전지인 거야. A가 건전지. 전류는 디귿으로 흐른다. 그때 B는 그럼 뭔 거야? B는 또 본래의 축전지인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에서 A에 V만큼 충전됐겠지. 그래서 나를 넘어가잖아? 그럼 B가 또 V만큼 충전돼.
뭐가 없다면,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축전지는, A라는 축전지는 가에서는 충전 역할을 했다가 나에서 A는 방전 역할을 하는 거야. 물론 B는 충전이겠지만. 이해 갔니? 그런 회로상의 그림만 보면 돼. 자, 여긴 됐습니다. 자, 페이지. 전기와 자기의 이제 자기 쪽을 들어갑니다. 전기와 자기의 자기 쪽을 들어가는데, 자, 이 자기에서도 마그네틱이죠. 우리가 전기를 배우고 자기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 장을 배우고 나면요, 전기하고 자기는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알았니? 전기가 변하면 자기도 변하는 거고요. 전기가 발생하면 자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압선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밑에 가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기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야.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분비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전류의 원인이 전자라고 하잖아. 모든 물질은 전자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자성이 있을 거라는 거지. 자성이 강하고 약한 정도만 있겠지만 자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 이건 약간 전자배치적인 표현인데, 물질마다 전자가 굉장히 자유로운 애들이 많잖아. 그게 이제 금속류잖아. 그런 애들이 많으면 우리는 자성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애들이 적으면 자성이 약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분명히 외부 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을 띠지 않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대부분 뭐냐면 분자, 공유결합 물질들이 많거든. 왜 그럴까? 전자들이 다 공유전자쌍이 공유결합에 참여했으니 자유전자가 없잖아. 그 자성이 거의 없는데, 또 어떤 경우는 자유전자가 있긴 있거든. 쌍으로 존재해서 자성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의 자성에서 전자기력과 자기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봐라. 자기력과 자기장, 이걸 배우고 가야 뒤쪽까지 가서 편하다. 한 번 더 해주겠지만, 먼저 자기력과 자기장에서는 자기장의 표현을 먼저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왜 자석은 아무리 잘라도 N극과 S극을 분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자, 봐봐. 우리는 자석을 이렇게 그린다. N극이 있고 S극이 있다는 거 알 거야. 됐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니? S극으로 간다. 자, 요렇게 표현하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 다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 요렇게. 알겠어? 그렇다면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하거든. 자기력선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가 쓰는 방향을 지시한 나침판이 있지. 그지? 나침판의 무슨 방향? N극 방향이 바로 자기력선 방향이야. 다시 말해서 나침판은 항상 자석의 무슨 극을 가리킨다? S극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 방향이 자석의 외부에서는 N극에서 어디 방향이야? S극. 이건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안 봤지만 요거 잘 봐. 자석의 내부에서도 자기력선이 있다는 거야. 자석의 내부에서도 이렇게 끊기지 않는다는 거지. 알았니? 그래서 자석 내부에서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다? S극에서 N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해. 알겠냐? 뒤에 가서 우리가 전자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면 봐봐. 아울러 이것도 한번 볼까? 이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계속 자기력선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등밀도 이론에서 보면 이 자기력선이 무슨 선이든 면적단 선의 숫자가 많으면 그 세기가 강하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 수라면 N극과 S극에 가까운 면적일수록, 그러니까 A하고 B 누가 A가 자기장이 더 세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니? 자석의 극과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은 많이 존재하고, 알았어? 그에 따라 자기장은 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와중에 잘 봐라. 플레밍에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있어. 알겠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오른손을 이렇게 딱 피잖아? 그럼 자, 이렇게 오른손이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MZ손가락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손가락 참. 대충 봐. 잘 봐요. 우리가 입체로 본다면 이걸 뭐라고 칭해요? 앞, 뒤라고 하죠. 앞, 뒤. 맞죠? 그 다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칭할까요? 얘는 좌우라고 칭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이거죠. 위, 아래. 볼 건 딱 하나예요. 이 세 개가, 세 개의 주축이 서로 몇 도를 이룹니까? 90도. 그래서 얘들은 사인의 영향을 받아요. 자, 이 세 개가 누구냐? 먼저 이 앞, 뒤에 해당되는 게 F라고 표현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형성될 때 나타나는 힘이에요. 전자기. F라고. 다음, 위, 아래는 누구냐? 이건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라 자기장 방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런 교과에 써 있어요. 그래서 B라고 해요. 자기장 방향. B. 그냥 실험적으로 맥스웰부터 시작해서 헤르츠, 이런 사람, 가우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정한 거야. 알았니? 이의를 제기하지 마. 다시. 그렇다면 노란색은 뭐냐? 이건 전류야, 전류. 다시 말해서 이런 거지. 전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몇 도야? 그래. 전기장 노란색이 전기장 방향이잖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른손으로 표현할 때 이게 전류 방향이 되는 거야. 이게 자기장 방향이 되고 손바닥은 뭐야? 힘의 방향이 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잘 봐. F, B, I. 주먹 이렇게 쥐지? 이거 아니야. F, B, I. 미연방수사국이지. 그치? FBI. 꼭 기억해, FBI. FBI, FJMJ. 알았냐?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도선이 있는데, 도선이 혹은 자기장이 고리를 만들어서 도는 경우가 있어. 이게 순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만큼만 요거와 파란색과 노란색이 바뀌어. 그러니까 FBI였는데, 봐. 도선이 이렇게 말려버리면, 동글동글 말려버리면,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러고 가면 돼. 노동, 막노동 하면 돼. 그런 거보다는 그 너무 감기는 방향 쪽을 전류로 잡아주고, 이거 감을 수 있잖아. 요거 감기면 이거 병원 가라. 알았냐?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걸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를 놓으면 엄지손가락이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이 되는 거야. 고리선에서만. 알았지? 그렇지. 원형 도선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사각형 고리도 마찬가지야. 감기면 감기는 쪽을 손가락 4개로 잡아주면 전류를 엄지손가락이 가리킨 쪽이보다 자기장의 N급 방향. 자, 이렇게 되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과연 자성을 띠는 물체들의 원인 입자는 누구냐를 찾아가자는 거죠. 이걸 알면 왜 N극과 S극을 나눌 수가 없는지 이유를 알아. 자, 무슨 얘기냐? 원자핵에는 전자가 돌고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그 전자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한다는 얘기야. 스스로. 자,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르거든. 얘들아, 이거 그냥 잠깐 흘려들어 5분만 얘기할게. 전자의 움직임을 현재 과학자들은 몰라. 정확히 몰라. 그래서 전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 너무 빨라서 속도를 재면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재면 속도를 몰라서 역학적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 알겠냐? 근데 말이야,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나와서 힌트를 제시해. 자, 전자는 너무 빠르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미분학을 써서, 니들 고등학교는 편미분학 안 배운다. 편미분학을 써서 확률을 한번 나타내볼까? 컴퓨터에다 대입을 해. 걔가 전자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슈레딩거에 답을 해. 전자는 좌표가 있다는 거야. 좌표가 있다는 거야. 우리 보면 뭐 경도, 위도, 그리고 어디 포지셔닝 해 4개의 좌표를 부르잖아. 그럼 어느 딱 지점이 타깃이 딱 떨어지거든? 그러면 미사일이 거기 가서 정확하게 떨어져. 좌표. 그것처럼 전자도 확률적으로는 따마 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규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라고 하는 부양자수가 있어. 컴퓨터가 그 확률을 그래프로 그리고 둥근 모양도 있고 아령 모양도 있고 도넛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의 방향성을 적용. 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 과학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널을 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도 놀이 겸 재미 게임 겸 해서 슬쩍해서 낸 거야. 뒤집어졌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과학자들도 우리나라 저것이 신진사대부처럼 젊은 애들은, 이제 늙은 사람들은 그냥 이걸 그러려니 받아들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젊으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이론보다는 새로운 걸 갈망을 할 거 아니야. 갈구하고. 솔직히 연애도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 가면 또 추구하는 음악이 다를 거야. 미래 시대를 주도하는 음악 장르가 다를 거라고. 지금하고 또 바뀔 거야. 그러면 뭐 저 위쪽 바로 한 10살 차이 나는 애들이랑 세대 차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마찬가지야. 과학학부에서는 말이야, 이 이론을 추앙했어. 와, 여태까지 그림자도 못 그리던 전자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슈레딩거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된 거 아니야. 근데 걔는 이걸 싫어했어. 야, 나는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야, 물리학에 무슨 도박이야? 확률을 쓰게? 거기에 아인슈타인도 숟가락을 딱 얹어. 네 말이 맞아. 그래. 이거 그냥 돈 외 경기지. 이게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보어 알지? 보어. 그리고 베른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이 세 명이 이거를 완벽하게 위로 올려봐. 야, 젊은 애들 니네 말이 맞아. 이거보다 더한 건 앞으로 못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싸워. 아인슈타인 국부 애들이랑, 그리고 이걸 진짜 제창한
쉐딩 걸 부정을 한 거, 자기 거를. 그리고 이제 걔들이 갯먹에 싸우는데 결정적인 거다. 내가 왜 이거 얘기하려고 빌려서 한 거야. 여기에 얘가 존재해. 이러면서 잘 봐. 여기까지는 진짜 확률이야, 말 그대로. 근데 이 양자수가 발견된다. 이거 누가 발견하냐면 파울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거든. 베타 규칙이라고 그래. 자, 이거 이렇게 쓰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니네가 왜 화학을 할 때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가. 무슨 얘기냐? 전자는 이런 확률 분포, 이걸 오비탈이라고 하거든. 확률 안에 존재를 하는데 딱 두 개밖에 존재 못해. 하나는 오른쪽으로 도는 놈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이 딱 전자 한 쌍만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오비탈 안에. 그렇지. 그 한 오비탈 안에 전자는 딱 한 쌍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유 전자쌍을 표현할 때 쌍으로 표현하는 거야. 쌍. 단일 결합도 한 쌍, 이중 결합 있으면 두 쌍,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봐. 한 오비탈 안에 한 쌍만 있다고 친다면 이중 결합은 같은 오비탈이 아닌 거야. 하나가 이런 오비탈, 하나는 이런 오비탈. 설명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스핀자기 양자수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봐라. 내가 전자야. 내가 돈다. 봐라. 이렇게 돌아.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전류 어디로 흘러? 반대로 흐르지. 그 손가락 4개를 이렇게 감싸고. 그럼 이 다리 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N극이 되는 거야. 전자 하나가 N극이 됐다고. NS도 자석이. 그럼 반대로 내 전자가 이게 반시계로 돌아버려.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지. 그럼 머리가 N극이 되는 거지. 이해 가냐? 전자의 스핀이 서로 다른 애들은 서로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들은 서로 밀어내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일정한 공간에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을 쓸 수 있어. 그곳에 만약에 또 다른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온다든가 같은 방향으로 도는 전자가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완벽한 이론이야. 그래서 이걸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차 충돌이 일어납니다. 완벽한 직관론자들의 승리를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물론 이건 고급화학 가면 분자궤도함수가 그렇게 배워요. 여러분들이. 저 이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양자역학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확률이니까요. 알겠어요? 만약 이걸 정확히 설명한다면 사기꾼이에요. 왜? 그 확률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박꾼들이잖아요. 야바위꾼들. 돈 넣고 돈 먹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도 그런 입장에서 얘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직관론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미식 과학 원자 세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쪽을 따라갈 거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타당론적, 현실 타당론적이죠. 알겠어요? 다시 말합시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데 전자의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 전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자기장이 모이면 자기 구역이 만들어지며 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은 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쇄되겠죠. 그럼 뭡니까? 쌍쌍이 존재하는 애들은 상쇄가 되더라도 최각의 전자들은 쌍으로 존재하지 않잖아. 아까 오비탈에서 네.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만 있는 애들도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 금속들이에요. 금속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석에 금속이 잘 붙는 거예요. 상쇄하는 애들이 그렇죠. 마지막에 전자들은. 근데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구리 같은 애는 쌍이에요. 외곽의 전자가 쌍이에요. 그럼 아예 없어요. 이게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자기장과 전기장의 주 원인이 누구다? 전자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냐? 바로 자성체입니다. 자, 이제 물질에 대해서 배워야죠.
자성을 띠는 게 전자가 원인이다. 그들이 스스로 뭐를 하기 때문에 스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원자 핵과 전자들이 모인 게 뭡니까? 물질이죠. 그래서 그 물질에 자성을 띠는 물질을 우리가 뭐한다? 구분한다. 키워내게 나와요. 바로 자성체의 종류. 자, 그 그림은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자성체는요, 제일 첫 번째 이름이 이래요. 여러분이 자성이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그렇죠. 써있는 말대로요. 강자성체는 자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부터는 좀 구분을 하세요. 상자성체는 자성이 있는데 약합니다. 자, 반자성체도 여러분 외부 자석의 반응을 보입니다. 1, 2, 3번이 모두 외부 자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외부에 자석을 갖다 대겠죠. 그러면 물질 내부에서 자기장이 형성될 텐데 우리가 볼 건 이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방향입니다. 강자성체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을 갖다 대면 내부에서 잘 봐요. 자석 N극을 갖다 댔더니 이게 물질이에요. 자성체.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이거죠. 이게 외부 자기장 방향이죠. 맞아요, 이거? 내부 자기장이 같다고요. 이게 노란색이 누구라고요? 내부 자기장이야. 그럼 얘들아, N극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장 방향이 같다면 이쪽 부분 무슨 의미일까? S.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서로 뭐 한다? 당긴다. 붙는다고요. 일치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석과 당긴다는 거,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석과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자, 상자성체 마찬가지입니다. 당깁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 반대입니다. 반자성체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왜 강하고 약하냐면 얘들은 외부에 자유롭게 놀고 있는 전자들이 많아서 그 내부에 자기 구역이 일단 생겨 있어요. 물론 자기 구역들이 서로 방향이 같지 않으니까 자성을 띠진 않아요. 근데 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면적을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잘라놨잖아요. 그 구간에 강자성체는 어디 봐, 소연아, 165쪽인데 얌전하다고 걸렸다. 165쪽. 봤어? 오른쪽 그림. 첫 번째, 맨 좌측의 상. 이렇게 구역구역으로 선으로 갈라놨지. 이렇게 자기 구역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외부 자기장에 오면 온 힘을 한 방향으로 딱 쏠리는 거야. 두 번째, 상자성체 봐봐. 그렇게 자기 구역은 없지만 원자들이 다 자성을 갖고 있어. 얘들도 외부 자기장에 있으면 수능해서 일치해서 자기장이 편제돼. 자, 맨 마지막 거 반자성체 봐봐. 뭐래도 보이냐? 하나도 없지. 이러면 과학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뭐하는 원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원리. 다시 말해서 없던 자기 구역에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지. 그걸 없애려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알았니? 그래서 밀려난다.
밀어내면 자성을 띈 거냐 안 띈 거냐? 뛴 거죠. 띈 거죠. 반대로 띈 거죠. 이해가요? 자성은 띈 건데 반대로 띈 거다. 자,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예가 있거든요. 초전도체 있죠. 걔가 특정 저온에서 저항이 거의 0일 때 뜬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커다란 게 자석이에요. 위에 있는 게 초전도체. 무슨 체? 반자성체가 걔가. 알겠냐? 자성이 외부 자기장이 딱 있으니까 떠요. 근데 그 뜨는 힘이 엄청 세요. 니들 두세 명이 올라가도 얘 안 붙어요. 이해 갔어요? 그게 초전도 현상이거든. 초전도 현상이 반자성체를 이용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자,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방향성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 봐봐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다는 건 자석을 이렇게 치웠다는 거야. 자, 자석에 못을 붙여. 근데 그 못에 또 다른 못이 또 붙어. 또 붙고 계속 붙어. 그래서 자석을 떼버렸어.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서 붙어 있더라. 자기 구역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풀이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상자성체는요, 바로 제거가 됩니다. 뭐가? 내부 자기장. 그러니까 내부의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자성이 내부 자기장 그러면 또 아까 원래 갖고 있던 애를 착각할 거니까 자성이 자기적 성질이 바로 제거가 되어서 상자성체는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 얘거든요.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붙어요. 계속 붙어요. 자석 딱 떼내면 우르르 쏟아져요. 그 다음에 얘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종류 나올 수 있고요. 이 성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뭐 강자수의 천리코 이거 외워주세요. 이 정도로 천리코 이렇게 외우고 이제 반자성체는 물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아, 상자성체에는 뭐 산소, 액체 산소도 얘는 영하 183도씨까지 떨어뜨려야 되거든 대신. 그러니까 반자성체는 굴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다음 뭐 종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로도 들어줄 수 있다. 아, 종이는 상자성체입니다. 여기 종이. 그다음 산소. 이런 류들. 그다음에 얘는 구리, 그다음 물, 뭐 이런 애들. 알겠어? 그리고 분자성 물질들이 대부분 많아요. 유리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AU라고 하는 금이거든. 금도 여기에 반응성이 되게 낮잖아요. 외부에 의해서 산화 잘 안 되는 애들이거든. 왜? 전자가 안정적이다. 알겠습니까? 저런 애들이 반자성체다. 그래서 여기도 끝납니다. 페이지 166쪽으로 와봐요. 166쪽에 가만히 가보면 초전도 영상 빼놓고는요, 거기 있는 얘들이 몽땅 강자성체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자성체 정도 돼야 컴퓨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플래터라고 하는 넓은 원 모양의 원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플래터의 원자재를 보면 알루미늄입니다. 당연히 상자성체죠. 그런데 그걸 코팅하는 거예요. 알루미늄은 무슨 역할이냐? 밀도가 작고 가벼우니까 잘 돌아요. 같은 모도 왱 돌아요. 빨리 돌수록 그 전류의 자기장 현상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고 그 주변에 뭐를 코팅한다? 강자성체를 코팅하면 어떤 우리가 입력을 막 하죠.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전기가 나간다든가 코드가 빠진다든가 그래도 그 정보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다 읽어드려요. 그 다음에 재부팅 했을 때
불러오시겠으니 이거 딱 뜨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전자석 기준기는 뭔가를 끌어올려야죠. 전기로. 그렇기 때문에 강자성체를 써야 돼요. 기준기 자체를.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자기 저항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외장하드 있죠. SSD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불의로 코드를 뺐을 시에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다 저장시켜요. 그 다음에 고무자석은 요즘에 이거 있나? 여러분 집에서 그 중화 요리 시켜 먹어요. 옛날에는 저희 때는 중국 음식 시키면 뭐 스티커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냉장고에 붙였다고요. 고무자석. 뭐 포도처럼 10개 먹치면 뭐 탕수육 주고. 그 고무자석도 강자성체를 갈아서 섞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뭄 테이프라는 게 뭐냐면 이 테이프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어떤 전자제품에 이런 데 딱 붙여놓으면 특히 그 커다란 전기 제품 매장 있죠. 뭐 이마트나 이런 데 몰래 들고 나가는 게 가뭄에 걸려요. 띠익 하고. 강자성체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밑에 액체 자석 또한 있는데 뭐 자석 잉크라든가 이거는 저기 뭐예요. 위조 지폐 발견할 때. 진짜 지폐에 액체 자석이 있어요. 그걸로 액체 자석으로 글을 쓰거든요. 모양을 만들거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성체 전기장에 집어넣으면 얘가 딱 반응을 하는데 위조 지폐는 안 하죠. 자석이 안 붙는다고요. 그 다음에 조영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MRI거든. 여러분 MRI는 흑백입니다. 밝아야 되거든요. 밝은 곳을 보이게 할 때 쓰는 조영제고, 그 다음에 우주복에 외부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거나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근데 우주복이라는 게 외부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관절 부분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거기다 액체 자석을 써요. 그래야 얘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외부와 공기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 자기 벽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67쪽에 3번을 보세요. 어떤 자성체의 외부 자기장을 놨더니 잘 봅니다.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여러분 이 빨간색 부분이 있죠. 그 내부 자석의 빨간색을 나침판으로 보세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죠. 그 누굽니까?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구역이 형성돼 선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강자성체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 해당하는 물질 철리코 씁니다. 철리코, 철, 니켈, 코발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됐고 여러분 거기 168쪽 봐봐요. 168쪽에 보시면 A하고 B를 볼 수 있을 거 아니? 자, A하고 B, 왼쪽에 A, B는 외부 자기장에 놓여 있는 거다. 자석은 X, Y가 똑같이 있는데 A하고 B가 방향이 반대지. 자, 그럼 하나는 강자성체고 하나는 반자성체야. 분명히. 왜? 위에 건 자기 구역이 있잖아. 밑에 건 없고. 여기 상자성체는 없는 거야. 근데 딱 자석을 치웠어. 완벽하게 사라지네. 밑에 건 반자성체. 그죠? 자기장이 없잖아. 이런 거야. 시험 문제. 알겠니? 그런 것만 알면 된다. 오케이. 전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오른손 법칙 배웠죠? 오른손 법칙에서 앞뒤가 뭐였냐? 앞뒤가 손바닥이었지. 기억나? 손바닥은 뭐였다? 무슨 력? 전자기력. 다음 위 아래가 뭐였냐? 손가락 4개. 그치? 자기장의 방향이었다. 그래서 손가락 4개가 위쪽이면 여기가 무슨 이렇게. 그 다음 엄지손가락 있지.
좌우였지. 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누구 방향이었어? 전부의 그렇지. 엄지손가락이 결국 전기장의 방향이야.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몇 도다? 90도. 서로 90도다. 이런 거, 사인 관계. 응? 배우고 왔어. 다음.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력 선의 방향이었지. 이거를 측정하는 도구가 누구라고 했어? 나침반. 나침반의 뭐 방향? N급방. N극 방향이 북쪽이잖아, 사실. 그런데 자기장으로 따지면 그가 S극인 거야. 그래서 자석의 외부에서는 어땠고, N극에서 어디로 갔어? S급. 이렇게. 근데 자석의 내부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 S급. 그렇지, 끊어진 게 아니었다. 중요했다. 이거 중요하다. 고로 앞장에서 배운 게 자기와 전기장의 원인이 누구였다는 거야. 전자. 그렇지, 전자. 전자가 가만히 있었어. 스스로 돌고 있어. 스스로. 오케이. 그게 스핀, 자기, 양자수. 아무것도 모른다. 안 봤으니까. 부끄럽다. 그럼 네 머리는 요거 갖고도 해석된다. 자, 지금부터 전자가 움직일 거야. 잘 봐. 전자가 왜 움직여? 전압이 있으니까. 전압이 왜 있어? 중요한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해. 전원 장치가 있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래서 뭐가, 전자가 이동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전력. 그렇지. 얘가 생길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 전기장이 생겼지. 얘가 생기면 얘는 바로 따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쓰자. 그냥 자기장이 아니라 유도가 된다. 자기장이 유도가 된다고.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힘. 그렇지. 결국 이게 나타난다까지야. 그런데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배우고 여기까지 우리는 할 거야. 알았어? 왜? 지금은 이제 교과대로 안 나가더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교재나 막 이런 걸로 나가더라고.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배우나? 잘 봐봐. 얘를 전류라고 그래. 얘를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밑에다 이걸 붙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게 누구였어? 데베라이너. 정확하게 말하면 데베라이너의 부인. 그 에피소드 알아? 소연이 알죠? 그 데베라이너가 전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야.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와 다 차단해가지고. 외부 전기장이 그러니까 자기 실험을 몰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간섭되는 요인을 최소로 줄이려고.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와이프가 자기가 쉬고 있으면 음식을 갖고 들어와요. 기억나요? 났어요? 아직도 안 났어요. 그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쉬고 있는 걸 아냐? 자, 그 실험실 옆에가 주방이었단 말이야. 이 데베라이너가 전기장 실험을 하게 되면 철로 된 칼이며 가위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거지. 그래서 실험이 끝나면 원인치. 끝난 거야.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전기장은 자기장을 유도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걸 줍니다.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야. 이 장은 이거 배워. 이 장.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자. 도선으로 설명하지 말고 이 전류는 직선 전류인 거야. 맞아? 네. 이건 원형이고 맞지? 네. 이런 걸 우리 뭐라 불러?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끝이야. 여기. 이 장은 말이다. 얘가 안 나와. 아 이거 뭐 중학교 때 엄청 나와서 쉬우세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막 이렇게 했지. 안 나와. 나오더라도 좀 쉬워요. 중요한 건 얘들끼리 나오는데 선이 4개 나온다든지 3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 이런 게 나와요. 두 번째 얘랑 얘랑 같이 나와요. 아니면 얘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무난히 풀려면 왜 이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러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도선을 뭘 쓸 거다? 직선 도선을 쓸 거야. 여기에 앙페르라는 사람이 정의를 하나 내린 게 있어.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응?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얘기냐면 잘 봐요 여러분. 도선이 있는데 이렇게 도선이 있을 거예요. 도선, 직선 도선.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 알았냐?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칠판이 2차원이잖아. 아 물론 선생님이 멋지게 싹 활발하죠. 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럼 어떤 거냐? 전류가 위로 흐르면 자 자기장이 감기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이잖아. 전류를 놓고 이렇게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대로 나침판이 도는 거야. 아, 뻑큐 아니야? 알지? 나침판이 도는 거야. 이해가냐? 그럼 도선 뒤에 있는 나침판과 앞에 있는 나침판은 표시가 쉬워. 왜? 뒤에 있는 나침판을 내가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그리면 돼. 맞지? 좌우가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이건 공통된 약속이야.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그게 F든 자기장이든 전류든 모두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이야. X. 여기 뭐겠냐, 오른쪽이. 이건 거야, 그래서. 알았냐?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아, 이렇게. 그렇지. 앞, 뒤. 내가 얘기했잖아. 니들이 이것만 나온다. 앞, 뒤만 나온다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걸 X로 표현하자. 그럼 왼쪽처럼 수직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취급할까?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점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 배꼽 어때? 들어갔죠? 눈탱이 어때? 튀어나왔죠? 이렇게 보자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놓고 직선 전류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생긴 거야. 제가 이 옆에서 본 거지. 옆에서 본 거야. 그러면 요 면만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위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이렇고, 이해가요? 이 주변부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샥샥샥. 이해가요?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위에서. 어디서 보자고? 위에서 보자. 도선을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내린다. 뭐야? 튀어나온다. 위에서 아래 내려온 거야. 알았냐? 그러면 이거잖아. 그래서 누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요. 아, 이거 표현 알겠어? 그 X로 주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걸 왜 그려주느냐? 주변부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자, 그 다음 자기장은 여기라고 치자. 그냥 그 다음 자기장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 자기장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 뭘 의미하냐? 거리가 멀어지면 면적당 자기력선 수가 준다는 거지. 자기장이 어떻다? 약해진다는 얘기야. 거리가 멀면. 그래서 니네 책에는 이렇게만 나와.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 자기장은 거리분의 전류의 셈이다. R분의 I다 라고 정해. 이게 진짜 식은 이거야. K의 R분의 I야. 이거 상수야. 2 곱하기 10의 7승. 알려줘, 니네. 선생님들이 알려주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정확한 각도 나오지 않으니까.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 전류가 세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더 촘촘해지겠지. 그리고 그 촘촘한 가운데 거리가 멀어지면 간격이 넓어진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냐? 이거 왜 생기는 거야? 직선 도선 속에 흐르는 전자 하나하나에 의해서 생긴다. 그걸 이렇게 불러. 누린치라는 과학자가 그걸 찾아낸 거야. 전자 하나하나가 받는 자기장이 모여서 얘를 형성한다는 거야. 전자 하나하나가. 알았니?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봐. 얘를 우리가 알아내는 건 몰라도 돼. 하지만 이건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직선 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누가 위에 있어? 노란색 선이 위에 있는 건데 얘한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얘한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노란색 직선 도선에 의해서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이지? 네. 왼쪽은 뭐가 되고? 아, 자, 이제 빨간색을 보자.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아래쪽이 뭐가 되는 거야? 들어가. 위쪽이 뭐가 되고? 아, 그랬더니 일사분면은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 아, 그치, 들어가고 나오니까. 따라서 삼사분면도 뭐가 되는 거야? 상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사분면과 사사분면은 어떻더라? 보강이 되더라는 거지. 이해 갔냐? 이거 이해 갔어? 이거는 이렇게 똑같은 거리일 때 최대야. 알았어? 아, 물론 더 가까우면 더 최대가 되겠죠. 알겠니? 그렇다면 말이야. 응용이야.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흐를 거고 얘 전류도 이렇게 흐를 거야. 그때 이 어리고 어려서 이 지점에서
상쇄가 일어나요. 노란색, 빨간색 누구 전류가 더 세냐? 얼콤마 2열에서요. 요 지점. 어라고 2열에서 0이 됐어. 자기장이 세기가. 누구 전류가 더 세야 돼? 빨간색 얘가 전류가 더 세야 돼. 몇 배? 2배. 이런 거야. 왜? 이 지점에서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나와. 자, 요 지점에서 BA는 이 얼분의 이게 되겠죠. 네. BB는 얼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 그럼 얘가 2배고 얘가 1배가 돼야죠.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쪽 장 문제에서는요, 3차 함수 그래프도 나와요. 근데 니들이 명심할 건 하나예요.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0을 준다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가 0. 그거 갖고 푸는 거야. 무조건.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분의 1이기 때문에 전류는 거의 안 변하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또 다른 유형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도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얘를 수직선으로 해서 이 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침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볼까? 그냥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나침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도선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접선 방향? 이해 가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 실험을 할 때, 자, 나침반이 이렇게 있어요. 나침반이 빗금을 친 것은 냉극이니까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놓여요. 위에. 그러면 전류가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흐른다면 저 뒤쪽 부분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근데 얘는 본연의 누구 자기장이죠? 지구 자기장이에요. 둘의 합. 그래서 나침반은 이쪽을 가리킨다. 나침반. 알짜형으로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요 값세타는 뭐에 의해서 조절이 되냐면, 흐르는 전류가 세지면 세타 커져요. 흐르는 전류가 세지면 세타도 커진다고요. 또 하나, 도선과 나침반 사이 있죠. 요 거리. 요게 줄면 세타 커져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질문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이 도선이거든요. 그런데 전류가 위아래로 바뀌었을 때 나침반이 이렇게 변했어요. 똑같은 실험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커요. 세터원이 크죠? 원래 이렇게 일치시켜서 실험을 하면 전류 방향 바뀌어도 여기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셋 다 같아야죠. 자, 이건 세팅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이에요. 자, 이것을 나침반 방향으로 본다면 이 나침반
방향입니다. 지구자기장이겠죠? 이게 나오려면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놓여 있어야 돼요. 누가 답일까요? 빨간색. 빨간색이 답이라고? 소연님? 도선이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흐를 거야. 얘도 이렇게 흐를 거고. 도선과 나침반이 일치해야 돼. 원래 실험을 할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지금 누가 커? 각도는 얘가 커. 그럼 누구 도선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냐는 거지. 어떤 색깔일까? 잘 봐라. 좌측이 각도가 더 크지. 그러면 나침반은 위쪽을 향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좌측과 거리가 어떨수록 자기장이 더 세겠냐? 가까울수록. 맞지? 그럼 이 지점을 쳐봐. 누가 더 가깝냐? 노란색, 빨간색. 도선과 가까운 애가. 빨간색은 여기고 노란색은 이거잖아. 노란색. 누구 자기장이 더 세? 노란색. 그 노란색이 답이야. 자기장이 더 세니까 더 무뎌지는 거라고. 각도가. 이 세타가 자기장이 거리가 가깝거나 전류가 세면 되는데 전류는 똑같잖아, 둘 다. 네. 거리야. 결국 이 지점 X를 놓으면 여기 빨간색은 가깝지만 노란색은 멀잖아. 자기장이 약할 거라고. 그럼 어때? 이 성분이 작겠지. 각도 적게도 움직인다고. 다시 말하면 나침반과 왼쪽으로 도선을 기울였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 기울인 쪽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같다고 보면 돼, 그냥. 왜? 특정 거리와 도선 막대기의 거리가 가까운 애가 이 세기가 더 세겠지. 그러면 지구자기장의 압력이 더 커지죠. 각도가. 이해 가요? 이런 것까지 안다면 똘똘해지는 거야. 선생님 이해 가요? 나침반의 밑에 도선 밑에 있는 거예요. 얘 밑에. 밑에 도선이 거리를 가깝게. 그렇죠. 거리가 가까운 쪽이 자기장이 셀 거니까. 지금은 여기에 똑같은 거리 이렇게 나침반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은 거리를 놓더라도 노란색은 얘랑 가까우니까 자기장이 더 셀 거고. 그래서 좌측으로 더 많이 넘어가겠죠. 그죠? 우측은 적게 넘어갈 거고.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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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다르다. 시부래. 응? 왜 그럴까? 얘는 이미 이만큼 넘어가 있잖아. 네. 그 상태에서 힘을 받으면 더 많이 넘어가지, 우측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세석을 하냐. 이게 문제가 응. 거리가 아니라 전류의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도선막대기를 기준으로 나침반 이쪽에 가 있어. 그지? 그럼 얘는 사실 얘를 기준으로 똑같은 자기장이 좌우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지? 그럼 얘는 가 있으니까 더 많이 넘어갔을 거고, 이쪽은 적게 넘어가야지. 빨간 색깔이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힘을 받으니까 더 넘어가겠고, 그러니까 이 나침반은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사실은. 요로 움직이고 요로 움직이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도선막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린 애가 더 많이 쏠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자, 나침판은 이거 아니면, 아이고, 씨. 이거야. 나침판 거의. 그럼 도손막대를 기준했을 때 많이 넘어가는 쪽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야. 오케이. 빨간색이 답이야. 잘라내면 돼요. 편집의 기술. 여기에서 아이고 떨어져 버렸어.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장의 쐐기가 0인 지점과 주저리 힌트를 다 줍니다. 그걸 갖고 풀면 되고요. 저희 반응도 다 좋아요. 이건 기출문제고, 특히 이제 대신구당 거기서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이죠. 그거는 특정 문제를 하나 보고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 얘를 어떻게 할 거다? 말아볼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아, 손가락 쥐나요. 응? 깔끔하지. 자,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얘들아, 직선도선 밑에 위로 전류가 흘러.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잡아. 이해했지? 여기서부터 여기로 전류 흘러. 근데 얘가 이렇게 된 거지. 말렸어. 동그랗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잼잼잼잼 하면 되잖아. 불편하지.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면 손가락을 4개를 놀아야 돼. FP, 아닌데 IB로 바뀌는 거야. IB로. 전류 이렇게 놓으면, 잘 봐. 맞지? 이쪽이 무슨 극인 거야? N극이고. N극에서 나와서 자기 혈성이 어디로 들어가? S로. 자석 내부에서. S에서 N으로. 이게 자석이 되는 거야. 긴 도선일 때는 부분 자석이 되었다가 하나로 딱 마니까 얘가 전자석이 됩니다. 둥그란 원형 코드에서는 어떻게 네모든 원이든 삼각형이든 고리가 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놓고 엄지손가락에 가리킨 게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장을 표현을 해봤어. 그랬더니 얘 또한 잘 봐요.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고요. 거리 R로 놓았을 때 중심점이죠. 5점. 이 5점에서 자기장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직선도선과 거리와 전류로. 여러분, 여기만 그런 거야. 딱 중심점만 그런 거야. 중심적으로 벗어나면 자기장이 세게 다 달라져. 딱 중심점만 나와, 시험에. 그래서 알았니? 이것도 원래 식을 놓으면 이렇게 나와. K가 잘 나와. 아까 2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했지? 얘는 2 파이 곱하기 10의 7승이야. 원이니까 원. 3점이 있어. 알았니? 그럼 선생님, 이걸로 끝나나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잘 봅니다, 여러분. 직선 도선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도선을 만들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중심점이 5인데 거리가 R이에요. 얘 자기장을 B라고 할 거라고요. B.
5점의 자기장을 B 이렇게 쓸 거야. 5점의 자기장을 D 이렇게 쓸 거야. 이해 갔어요? 됐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중심점 5점 있고요. 거리 아래. 도선이 반수막 나죠? 그럼 이 5점의 자기장은 얼마가 되나 봤더니 이게 되더라는 거야. 밑에 도선이 없으니까. 위에 도선만 자기장이 합쳐질 거 아니야. 이해 가냐, 여기까지? 그렇다면 여기 도선은 얼마일까요? 4분의 맞아요,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각 그 도선, 호의 길이에 따라서 자기장이 세게 결정난다는 얘기입니다. 5점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런 도선이 하나 있고요. 요런 도선이 있어요. 얘들의 차이가 뭐냐? 자,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잘 봅니다. 이렇게 흐르고요.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요 지점 거리 똑같아요. R도 똑같습니다. P고 Q입니다. 누구 자기장이 더 셀까요? 어렵게 보지 마시라고. 이 두 개 다 무슨 도선과 직선 도선과 무슨 도선의 조합이에요? 원형 도선의 조합이에요. 그럼 자기장이 세려면 방향이 같으면 되잖아요. 자, 봅시다. 어차피 이 직선 도선은 위쪽이 X야, 점이야? 점이에요. 나오잖아. 이해가? 이해 갔어요?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따질 건 누구냐? 얘란 말이야, 이 원형도선. 그럼 이 원형도선 나오냐, 들어가냐? 나와요. 됐어, 이거 플러스. 얘는 어떠냐? 들어가요. 마이너스. 붉은 거 얘지. 이런 거 나온다고요. 저것만 떼놓고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저것만. 원형 도선만. 그렇고요. 예. 원형과 직선 도선만 떼놓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니들이 출제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 직선 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원형 도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점, 요 5점. 요 거리는 R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요 자기장, 5점의 자기장이 0이랍니다. 얘 전류는 기역일까요? 니은일까요? 라는 문제. 뭐가 다를까요? 직선 도선에 의하면 이건 들어가는 거죠. X. 그럼 원형 도선은 나와야죠. 그래 여기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이 정답이에요. 저런 거 나온다고요. 누가 누구보다 더 세고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그냥 합이 0인 것만 찾아다니면 돼요. 이해 갔습니까? 니들한테 제일 쉬운 문제가 이 문제죠. 보세요. 이렇게 도선이 있고요.
요렇게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아셨어요?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이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된대요. 요 지점에서. 그럼 얘 전류 방향은 뭘까요? 반대에 이어야 돼요. 전류 세기는 이 거리가 같다면 2분의 1. 얼로 같다면 얘는 이 아이예요. 거리가 뭔데? 그죠?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에? 이해가? 자, 이제 마지막 잘 안 나오는 솔리노이드. 함정에만 빠지지 말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모르는 놈 쭉 뻗어봐. 얘들아, 원래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 공간이 공기잖아. 그럼 자기장이 일정하게 형성하는데, 아까 축전지에서도 배웠지만, 공간이 공기면 유전율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듬직한 강자 상태를 써. 쭉 뻗어. 잡아. 왼쪽. 도선을 감는다. 잘 봐라. 얘들아. 자석 몇 개야? 이거 몇 개고? 몇 개고? 이거 감는 횟수가 많으면 뭐의 숫자가 늘어날까? 자석의 숫자가 늘어나거든? 문제는 잘 봐. 단위 길이랑 감은 횟수야. 길이가 딱 일정한 상태에서 누가 더 많이 감았느냐. 예를 들어 이거지. 10cm에 100회 감겨있는 애랑 20cm에 200회 감겨있는 애랑은 똑같아. 이해 갔어?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 길이당 감긴 횟수가 이 솔레노이드에서의 뭐를? 전류의 세기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봐. 얘를 이렇게 감어. 이렇게 감어. 이렇게 감어. 감아서 내렸어. 이렇게 공간상이 돼버리면 이 전류의 세기가 그닥 아무리 세져도 자석이 전자색이 강하지 못해. 그래서 요 안에다 뭘 넣는다는 거야? 강자. 강자성체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철이나 대부분 철이죠. 철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가 센 전자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감기잖아.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극이 되고 얘가 S극이 되는데 너희들이 잘 틀리는 거 A 지점과 B 지점의 나침반의 방향은 반대냐 동일하냐? 동일. 그렇지. 어디 방향이냐? 오른쪽. 여기도 이거야. 나침반 똑같아. 이해 가능스케? 시부를 자결선이 N극에서 나와 들어가. N극에서 나온다고 나. S극으로 어떻게 들어가? 쏙 들어간다고. 나오는 방향이 나침반의 방향이야. 우측이겠지. 들어가니까 나침반의 방향이야. 우측이겠지. 같다고. 남들 다 맞는 거 맞으라고. 그 솔레노이드는 거리하고 상관없어. 이거거든. 이것만 조심하면 돼. 단위, 길이 단위. 다음 했어. 얘도 사실은 정확히 쓰면 K2 프라임. K2 프라임이 4파이 곱하기 10의 70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다 했고요. 대신 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도선이 A라는 도선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도선이 있어요. 잘 봅니다.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얘도 전류가 흘러요. 이랬을 때 A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헷갈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기장 손가락 4개를 가리켜야 되거든. 근데 A 자체도 자기장을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힘의 방향을 찾을 때는 B가 꼭 명심해요. 외부 자기장이에요. 자신의 자기장이 아니라 외부 자기장. 그러니까 A를 힘의 방향을 찾으려면 B를 봐야 돼. B는 왼쪽이 뭐야? 나와 들어가. 왼쪽이 빨간색에 의해서 나오죠. 네. 그럼 손가락 4개를 위로. 오른쪽. 그러네, 왼쪽 방향이네. 그럼 빨간색은 들어가잖아요. 네. 왼쪽. 아,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그렇죠. 자기 거 말고. 자기 입장에서 외부 자기장. 그렇죠. A 입장에서는 B가 외부 자기장이잖아. 이게 왜 그런지 봐봐. 요렇게 내가 A를 밑에서 볼게. 밑에서 A를 밑에서 보면 요거야. A 들어가는 거 맞냐? 네. B도 밑에서 보면 뭐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은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약해지겠지? 빨간색도 어때?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들어가니까 이 방향을 보고, 맞아? 네. 빨간색도 이 방향일 거야, 맞아? 네. 그런데 보니까 가운데가 반대야. 여기 상쇄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자기력선의 합이 이렇게 결정해. 이렇게. 가운데 상쇄되고, 그럼 바깥쪽이 자격성이 더 많고 안에는 줄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의 막대기는 도선 막대는 이렇게 안쪽으로 약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힘이야. 이걸 간단히 우리가 오른손법칙으로 푸는 거라고. 알았어? B는 왼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A는 오른쪽으로, B는 왼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봇대에 요즘에 이제 전봇대가 잘 없는데 농촌에 가면 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죠. 저쪽도 연결합니다. 이거 방향 같게 절대 안 나와요. 방향이 같잖아요? 붙어요. 촥! 바람을 당기니까. 그래서 방향을 서로 반대로 밀어내서. 이해 갔습니까?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